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인입니다. 오늘은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가슴 수술 후에 보형물이 삽입한 위치를 벗어나서 이중주름이 보인다거나 혹은 양쪽 가슴이 너무 가깝게 붙어버리는 등 비정상적인 보형물의 위치로 인해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형물의 위치 이상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유형이나 원인에 따라서 또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재수술의 원인 중에서도 보형물의 위치 이상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구형구축, 피막구축에 의한 예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과정 중에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우리가 보형물 주위에 피막이 과하게 두꺼워진 경우가 있어요. 두꺼워진 피막이 보형물을 좀 타이트하게 조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촉감이 단단해지고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런 현상을 제가 피막구축이라고 합니다. 피막구축의 경우에 정도가 심해지면 모양도 좀 변하게 되고 촉감 이상, 통증 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피막 캡슐들을 좀 제거해내고 흉터 조직도 제거해내고 새로운 보형물로 깨끗한 환경으로 교체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더블 버블이라고 하는 이중 주름이에요. 가슴 밑에 주름이 조금 이중으로 잡혀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원래 가슴 밑주름이 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새로 밑주름을 좀 내려가지고 만들었는데도 이 두 주름이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더블 버블, 이중 주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이 삽입된 층을 좀 옮겨주고 원래 밑주름을 조금 펴주고 해결해줘서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린 현상은 주름 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피부 위로 보형물의 경계가 좀 비쳐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원인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피부와 연부 조직이 얇은 경우 조금 더 드러날 확률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보형물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와 연부 조직이 얇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피부와 연부 조직이 얇아서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가슴 사이즈보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슴 방해 크기라고 하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니까 피부가 너무 심하게 늘어나게 돼서 얇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어쨌든 간에 덮고 있는 우리 이불 같은 그런 피부와 연부 조직이 얇아서 생긴 현상이겠죠. 두 번째는 조금 보형물의 충전율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형물의 껍질과 안에 있는 그 실리콘 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형물을 어떻게 이 실리콘을 충전했느냐, 충진율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충전되어 있는 충진율에 따라서 보형물 표면에 주름이 생기는 정도가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충진율이 높은 보형물일수록 상대적으로 리플린 현상이 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비율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실리콘의 점성, 탄성 또한 리플링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쉘이나 껍질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조금 만졌을 때, 특히 이제 가슴의 하부나 바깥쪽에서 만졌을 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찾아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교체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그 평면,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인조 진피라든지 지방이식을 통해서 그 얇은 피부와 연부 조직을 좀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 역시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사이즈를 고르고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저도 타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들 봤는데 심마스티아 합유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슴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가슴 두 개가 안쪽으로 서로 합쳐져서 이렇게 골이 생기다 못해 아예 이렇게 딱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참 해결하기도 어렵고 난감한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두 가슴을 구분 지어주는 근막이 너무 박리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근막이 파손되어서 중앙 부부의 피부가 완전히 위로 떠요. 그래서 심하게는 이렇게 막 보형물이 거의 만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과하게 박리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박리를 많이 안 했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목한 가슴이라든지 가슴 중앙부가 너무 패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수술을 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한계점을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다 이 가슴골을 최대한 모아주세요. 벌어져 있는 게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지만 좋은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수술이 필수적이고요. 기존에 있는 피막 위쪽을 새로 박리해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주고 또 보형물 사이즈를 살짝 줄여가지고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해서 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형물의 파열에 의해서 약간 위치 변화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보다는 식염수백 같은 걸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파손되게 되면 볼륨이 확 줄어들면서 외관상으로 쉽게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백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내에는 흡수되지 않고 외관상으로는 알아채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보형물이 교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열된 보형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내부의 피막 상태를 확인해서 피막을 제거해야 하면 제거하고 그냥 둬도 되면 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해주는 과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그 재수술을 해야 되는 원인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기타 다른 원인으로서는 되게 늦게 가만히 잘 지내다가 지연성 장액종이라고 해요. 보형물 주변에 뭔가 액체가 고여있는 현상, 갑자기 그렇게 생기는 경우 있으실 수 있고요. 갑자기 물리적인 충격이 가했을 때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초음파를 통해서 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장액을 뽑아내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렸던 구연구축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지금은 잘 쓰고 있지 않지만 물방울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뒤집힘이나 회전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수술을 하러 오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재수술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수술하는 저희들이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환자분께서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은 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의사들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라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그 정도는 지나야지만 어떤 흉터 조직이 좀 성숙이 되고 박리를 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공간을 확보하기가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적인 시기에 대한 상담이 필수적이고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기존의 절개선, 겨드랑이였으면 겨드랑이, 밑선이었으면 밑선 이렇게 되도록이면 새로운 절개선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절개선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물론. 다음으로는 가능하면 새로운 깨끗한 환경에 새로운 보형물을 넣고 당연히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쓰면 안 되나요? 하는데 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형물은 새 것으로 체인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번째,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 이런 것보다는 내 정상적인 몸무게 유지, 건강한 연부 조직의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밑선을 저희가 대칭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철저하게 지혈할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루 이틀 정도 배액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교정 밴드, 보정 브래지어들을 첫 수술보다는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권유드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재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위치를 잡고 하는데 3주 이상 착용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불편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잘 하시면 예쁜 모양을 다시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수술보다 재수술은 더 좀 떨리고 긴장도 되고 하겠지만 충분한 상담과 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재수술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조인이었습니다.